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남성과 여성의 변화를 주제로 한 대화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그것은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은 다르다는 성 역할의 구분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성적 차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교육제도를 마련해서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했지만 여성은 이러한 제도적인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는 어릴 때부터 다르게 자라왔으며 남녀의 역할이나 책임이 엄격히 구분된다는 의식은 가족관계에서 더욱 굳어져서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국한되어서 유교 사상을 근본으로 한 집안에서의 예절과 그림 등 정서 교육 및 약간의 학문을 배우는 정도였습니다. 세종대왕 때 와서 한글이 만들어진 후 여성들도 가정에서 우리말 문자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점차 한글을 배운 여성들이 늘어났지만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은 여전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내용은 결혼 후에 시부모와 남편과 시댁 친척에 대한 예절, 제사를 모시는 도리, 육아와 자녀 교육, 가정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대상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시댁과 남편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가정을 화목하고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현모양처의 여인상에 최대의 가치를 두고 이를 목표로 한 교육이었습니다. 1870년에 해외에 새로운 근대 문화를 접하게 되는 개화기가 시작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유교적인 전통 교육 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개방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대적 여성 교육의 출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에 의한 자율적인 근대 여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남성들에게만 독점된 지식과 직업에 여성도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정치, 사회 활동을 보장받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한국에서는 여자의 역할이 주로 집안일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남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였죠. 즉,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또 남자들이 요리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성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을 성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사회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만 해야 한다거나 남자는 직업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타고난 성별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둘째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여자도 남자들과 같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교육을 받기 힘들었거든요. 여자들이 대학도 다니고 기술도 배우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셋째로 소중하고 특별한 개개인을 무시하는 성차별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 70쪽을 보세요. 두 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과거의 여성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을 위한 일을 했고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의 그림이네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왼쪽 그림과는 다르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여성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위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의미합니다. 책 70쪽 아래를 보시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1973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을 보면 경제 발전과 함께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노동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은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저출산에 따른 육아 부담 감소를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1990년대 평균 2명의 자녀로 나타났던 자녀의 수가 2000년대에 오면서 평균 1.19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학력과 경제 능력을 갖춘 여성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면서 사회로의 진출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능력이 생기고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1991년 남성의 평균 결혼 나이가 28살, 여성의 평균 결혼 나이가 25살 수준이었으나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기준 남성의 평균 결혼 나이가 32살, 여성의 평균 결혼 나이가 30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결혼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남자의 경제력만으로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오늘 인사이동 발표가 났는데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번에도 안 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거 정말 축하할 일이로구나. 우리 때만 해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분위기였단다. 그런데 요즘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부럽구나.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취업주부들에게는 가사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만 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긴 채 회사에 나가야 해서 늘 어머니께 죄송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난 오히려 집안일 하랴, 회사에 나가랴, 늘 동분서주하면서도 직장에서 인정받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요즘에도 현모양처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의 행복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보다는 남편이나 아이들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어떻게 살든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니? 일단 취업하기로 했을 때는 적당히 다니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라 평생 직장으로 일하리라는 각오를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아이가 있는 직장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잘 들으셨나요? 그럼 두 사람의 대화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인사이동 발표가 났는데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번에도 안 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결혼한 후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를 부를 때도 어머니라는 호칭을 씁니다. 인사이동은 회사나 조직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원의 지위나 근무 부서를 바꾸는 일을 의미합니다. 또 승진하다는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졸이다는 어떤 일 때문에 근심스럽거나 초조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이 며느리가 가정주부가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일을 하는 취업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이동 발표가 났는데 며느리가 직위가 올라갔다고 했네요. 이번에도 안 될까봐 마음을 졸였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지난번에는 승진하지 못한 경험이 있나 보네요. 여기에서 얼마나 는지 모르다는 어떤 상태나 동작의 정도가 아주 심함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승진이 안 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 승진이 안 될까봐 정말 마음을 졸였다는 의미입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정말 축하할 일이로구나. 우리 때만 해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분위기였단다. 그런데 요즘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부럽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낮춤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인 이로구나, 구나를 사용했습니다. 명사 뒤에는 이구나 혹은 이로구나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형용사 뒤에는 구나를 쓰고 동사 뒤에는 는구나를 씁니다. 여기에서 그거는 앞에서 며느리가 말한 승진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우리 때만 해도는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나이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옛날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 해도 문법은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즉, 다른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경우만을 예를 들어 말해도의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단다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관화해서 청자에게 알려줄 때 씁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혼을 한 후 직장에 계속 다닌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능력만 있으면 결혼을 한 후에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부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듣고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취업주부들에게는 가사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만 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긴 채 회사에 나가야 해서 늘 어머니께 죄송스러워요. 여기에서 그렇긴 하지만의 의미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능력만 있다면 결혼한 후에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기는 하지만의 의미입니다. 결혼한 후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니까 쉽지 않다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가사는 집안일을 의미합니다. 또 병행하다는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집안일과 일을 동시에 하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은 여러 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특히 결혼을 한 후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이 여성도 어린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회사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서 항상 어머니께 죄송스럽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문법 은, 니은체는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 뒤에 내용이 발생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린 아이를 어머니한테 맡긴 그 상태 그대로 자신은 회사에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난 오히려 집안일 하랴, 회사에 나가랴, 늘 동분서주하면서도 직장에서 인정받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하다는 앞에서 말한 며느리의 생각을 의미하는데요. 즉,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다니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긴 채 회사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집안일을 하면서 회사에 다니는 며느리를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안일 하랴, 회사에 나가랴에서 의랴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문법으로 그런 일들을 모두 하느라 애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동분서주는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동분서주하다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느라고 고생하면서 동시에 회사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고생하면서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면서도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도 현모양처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현모양처는 인자하고 현명한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착하고 좋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보통 집안에서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가정을 충실하게 돌보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람직하다는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거나 기대할 만하다는 의미로 보통 맞다, 옳다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현모양처라고 하면 옛날 여성들이 사회에서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을 당시에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집안에 쏟아 얻는 명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현대 여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도 현모양처를 꿈꾸고 현모양처가 가장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며느리의 말을 볼까요? 여자의 행복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보다는 남편이나 아이들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여성이 사회적 성공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이들의 성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무엇에 달려있다는 어떤 것에 의존하다는 의미로 여자의 행복이 남편이나 아이들의 성공에 따라서 결정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이들이 성공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든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니? 사실 옛날과 비교했을 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살든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살든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취업하기로 했을 때는 적당히 다니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라 평생 직장으로 일하리라는 각오를 해야 하고요. 여기에서 문법 을이라는 리라는 은 결심이나 계획, 추측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의 내용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 각오를 하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단 취업하기로 했다면 결혼이나 아이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일을 평생 하겠다는 결심으로 마음 준비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아이가 있는 직장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맞습니다. 아이가 있는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제도와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받아들여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제도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결혼 후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결혼 후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책 71쪽을 볼까요? 대화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생각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여러분이 먼저 골라보세요. 다 골라보셨나요? 하나씩 볼까요? 1번. 뭘 하든 만족하면서 살 수 있으면 된다. 네, 바로 1번이 정답이네요. 뒷부분에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든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는 거라고 했지요. 2번. 현모양처가 가장 바람직하다.
며느리가 한 말 중에서 요즘에도 현모양처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사실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어머니의 생각이 아니죠. 3번도 볼까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건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요즘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이야기했죠. 또 요즘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부럽다고 했죠. 그래서 3번도 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4번. 취업주부는 집안일과 직장일을 다 잘해야 한다. 취업주부인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회사에 나가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집안일과 일 모두 잘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꼭 모두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죄송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취업주부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내용을 근거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셨나요? 네, 가사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일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72쪽을 보시면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주제에서 하나를 골라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있는 직장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고, 두 번째 주제는 현모양처의 조건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주제인 아이가 있는 직장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저는 직장 안에 좋은 시설을 갖춘 타가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서 타가소는 부모가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어린 아이를 맡아서 보살피고 가르치는 사회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타가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출근과 퇴근을 하면 아기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돼서 좋고 엄마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직장 내에 타가소가 필요한 이유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출퇴근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직장 내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엄마도 아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나 시설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현모양처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현모양처는 인자하고 현명한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착하고 좋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현모양처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아이들과 남편을 돌보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현모양처의 조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아이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 혼자 벌어서 가정을 보살필 수 없는 경제 활동을 함께 해주는 여성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현모양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현모양처에 대한 여러분의 여러 의견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 속 표현들과 어휘들 문법들을 모두 다시 정리해 보시고 대화도 여러 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